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은 2분기 호실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 코스피는 1910선은 지켰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투자 노하우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고의 수익률 왕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들과 또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식 공부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강의 자료와 공부하시면 더욱더 공부 잘 되시고 또 수익률에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 191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지속됐습니다. 일단 시황 키워드 일단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바닥 탈피라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주 후반에 넘어갈수록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테마에 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2차 전지와 ESS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대형 섹터들까지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그 다음에 효성, LS산전 이런 대형 섹터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그다음에 P&L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그 예상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마디가 달성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뭐냐면 지금 현재 저점권역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점권역을 보게 된다면 지금 저점보다는 상당히 완만하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상승 쐐기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패턴에 대한 특성상을 좀 보게 된다면 쐐기형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점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점은 상당히 완만하게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 즉 상승 쐐기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필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수월하게 얘기한다면 환율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5일선 부근이죠. 약 1900포인트대를 갭으로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거나 장대 음봉으로 빠져나오는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조금 더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즉 21선 부근까지 되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시점부터는 다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1선으로 밀려온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관심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불과 추천해 주셨던 인포피아가 1차 목표가 19,000원에 도달을 했는데요. 수익률도 4% 났습니다. AS 먼저 받아볼게요. 예, 인포피아 일단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순환매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지난 19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19일 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봉입니다. 지금 5분봉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부분들인데요.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42평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 결정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방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고점권역 목표가 부분까지는 도달해놓고 난 이후에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에 숨고리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가 부분들은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된다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목표가가 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여전히 차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약 18,0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한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박스 하단, 즉 17,100원 정도에서 17,2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때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약간의 손실권역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릴 부분들이 일단 19일경인데요. 19일경이면 바로 이 자리대입니다. 일단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숨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해주고 나서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지할 자리대는 지지를 해주고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을 때가 650원권역 이하권역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수가 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수익이 냈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하락 N자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은 10,000원, 이 자리대를 꼭 지지를 해주면 일단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AS가 끝났으니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제안을 해드릴 종목을 일단 한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셀바이오텍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왜 선정을 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따가 잠시 교육을 하면서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매기가 상당히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물량 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웠을 건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16,200원권역에서 49,000주, 즉 총 거래량 대비해서 30%가 넘는 거래가 기관 쪽에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눌림을 받으면서 16,000원권역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패턴상에 봤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즉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현재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봉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242평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돌파가 된 이후에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242평을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얼추 바닥권역, 눌림 조정까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우선적으로 오늘 종가가 16,000원인데요. 16,000원부터는 내일 시초가부터죠. 즉 오늘 종가 기준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가는 정고점권역입니다. 17,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하락 N자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인포피아와 또 에코프로 AS와 함께 셀바이오텍 또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AS 해드릴 거고요. 또 정재 멘토의 알찬 강의 들어봐야겠죠?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 무거웠던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수급에 대한 파악법, 일단 외국인들의, 일단 혹은 메이저들의 수급 파악법을 좀 배웠었고요. 그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부분들 복습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물량 파악법이 있었죠. 평균 단가 구하기가 좀 있었을 겁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찾아보고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차트를 보면서 누가가 매수를 했느냐, 혹은 매도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보고 평균 단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메이저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수 가격을 적절한 선을 찾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을 논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잡혀 있는지 혹은 이탈을 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 매매뿐만이 아니라 중기 매매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즉,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이지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누군가는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단순한 방법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분석을 통해서 평균 가격을 찾는 부분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종목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매 주체, 매수 물량을 기준으로 평균 단가를 상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거래를 했던 주체가 외국인이 됐지 아니면 기관이 됐는지 혹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만 매수했는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다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수 종목을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장이 마감하고 난 이후에 종료가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어느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지 혹은 매도를 했는지 검색을 통해서 나오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어떤 매수를 했는지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기 매매 상당히 좀 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최근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단기 매매를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단기 매매를 상당히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패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급 분석을 통해서 평균 가격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에 일정한 패턴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패턴을 찾아서 어떤 종목군들에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면 차트 모양새가 좀 유사한 그런 종목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매매할 종목군들을 대입을 시켜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러한 흐름들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현대 BNG 스틸을 한번 볼까요? 그럼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냐면, 제가 꾸준하게 좀 AS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우선 근데 지금 현재 패턴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박스권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앞부분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유사한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평균 단가, 일단 여기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같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거래량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빨간색 거래량이 표시가 된 게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음봉이 나오는 캔들 같은 경우는 매도, 일단 즉 음봉 캔들로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캔들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도 양봉,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도 음봉이 나옵니다. 즉 누군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된 거거든요. 즉 매수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반대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이 부분들을 시청자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물량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매수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N자로 밀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종목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 큰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저점을 이탈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상승 N자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봉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 물량 파악 방법입니다. 일봉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즉 양봉 캔들이 많은가 음봉 캔들이 많은가를 일봉 차트를 보십시오. 그러면 양봉 캔들이 많다면 누군가는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음봉이 많다면 누군가는 팔았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패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패턴 부분들을 한번 다른 종목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뮤직입니다. KT 뮤직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서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시장이 빠져 내려오면서 이 매수 물량을 다 매도를 했다.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정말 매도한 물량이 많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한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일봉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자칫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봉 차트를 보고 났을 때에 하루 동안에 거래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이나 아니면 좀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30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나간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대는 전부 다 음봉입니다. 음봉의 캔들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쪽은 양봉의 모습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음봉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처음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양봉이 나타나고 있죠. 누군가는 많이 매수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음봉이 나타나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매수했던 물량이 여기에서 이 자리대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이 자리대에서 얘네들이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물량들은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취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대까지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다는 얘기죠. 즉, 산 사람도 없고 판 사람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별로 신경을 써도 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새로운 매기가 이 자리대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평균 단가를 따져가면서 물량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매수를 했지만 지금 이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이 시간대 이후로 대량으로 매도한 자리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즉,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물량들이 잡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간간히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잔파동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큰 물량, 어느가 메이저 같은 사람들이 큰 물량이 잡아줬는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큰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큰 손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량을 매수한 이후에 일단은 매도를 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을 겁니다. 242평이 지금 현재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더 쪼개보고 그래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30분 봉을 좀 먼저 놓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242평의 저항을 받고 나면서 이동평균선에 지금 현재 밀집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변곡점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윗방향이 됐든 혹은 아랫방향이 됐든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만약에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올라갈 주식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군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 물량을 쥐고 있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자리대, 즉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이 자리대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현재 이제 상승 추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매기가 들어왔고 과거에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의 강도는 한층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로 저희와 함께 매매를 고객들과 함께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 부분들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다라는 부분들 잊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에 과거에 있던 부분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로 매수가 유입된 그 시점부터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봉이 꼽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윗방향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난 이후에 마디 가격 배웠죠? 상승 N자가 나오게 되면 매도의 급소짜리. 그렇게 된다면 물량 파악을 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고 기술적 흐름, 즉 정배열이 전환되는 그 시점의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라면 목표가는 상승 N자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매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이탈을 했다, 손절 라인도 전해야 되는 건 그 부분들은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부분들. 일봉상으로 놓고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분봉으로 쪼개볼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의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를 보시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매도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여기에서는 다 차익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락 N자로 밀려오고 난 이후에 매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현재 진행이 됐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없는 부분들,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부분들도 일봉상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패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에서 패턴이 있던 부분들이에요. 횡보를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만 놓고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한번 한 차례 상승해 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0분봉 놓고 7월 달로 같이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매수세가 많습니까? 매도세가 많습니까? 딱 보게 된다 보면 매수세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평균 단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자리대에서 처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시점은 바로 이 자리대죠. 이 자리대인데 이 캔들의 양봉의 시가 부분들과 종가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여기서 나누기 이 자리를 하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바로 평균 단가입니다. 상당히 쉽죠. 그럼 이 자리대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매수 포인트, 평균 단가를 잡아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상승 M자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부분들 기억들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다 총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과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 이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평균 단가를 구하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박스권역에서 모습들을 그리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이 되겠죠. 방향성을 결정이 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되게 된다면 박스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음봉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다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나간 과거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죠. 결국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대량 거래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량 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물 장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한 차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물량 파악, 마디에 대한 목표치, 이 부분들만 알더라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 충분히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로 이제 이격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여기서 보시면 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이 자리대부터 이 자리대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격은 좁혀졌기 때문에 방향성은 결정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과거에서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이동평균선이 위로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매수를 해서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되게 되면 단기 매도, 그리고 난 이후에 숨고리가 진행되고 났을 때는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의 흐름들을 보고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매수 포인트가 일단 여기서부터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좀 그대로 놓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500원대부터 13,700원 정도 때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죠? 약 1,600원에서 13,700원에서 하게 되면 약 12,000원 정도 때 초중반이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라 같은 흐름들을 보더라도 평균 단가 부근들로 오니까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12,200원짜리 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라면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겠죠. 그렇다면 하락 N자로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 단가를 지지를 하고 있으면 전고점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받고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해줬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다시 확산을 좀 준비 중이다. 이렇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고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N자형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일단 한 종목을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양봉입니다. 양봉은 매수를 한 거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분들은 박스권역으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구간대에서 박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거듭하고 상승 N자형의 상승을 기록을 하더라. 그렇다면 얘도 상승을 했으니 횡보를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 N자형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봉상으로 패턴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많이 움직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매수 포인트를 좀 그럼 어떻게 잡겠느냐, 분봉으로 짧게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들을 보세요. 자, 7월 15일경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가 많습니까? 매도가 많습니까? 바로 매수가 많습니다. 매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에 이탈 없이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면서 다시 박스권역으로 좀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격이 마무리가 좁혀지는 마무리가 된다라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 그대로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수세가 누군가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주는, 즉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종가가 6,44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이 거래량이 상승을 매수가 시작이 됐었죠. 그렇다면 요 자리대에서부터 요 자리대까지 매수를 해줬던 자리까지를 보고 나누기 2를 하면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6,000 약 300원 이하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이 사람들의 평균 가격인 6,300원입니다. 6,300원짜리면 30분 봉상에 약 62평 자리대가 되겠죠? 1봉상에 5일선 자리죠? 62평 자리가. 그러면 6,300원 이 분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자. 목표가는 정고점인 6,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바로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를 낮춰놓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좀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상승 N자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 자리거든요. 이 자리대는 매물대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6,9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짧게 손절은 마찬가지로 짧게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들로 해서 일단 6,000원 이탈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 기본적으로 기술적 차트를 보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시청자분들의 차트와 제 차트가 좀 다를 겁니다. 그 부분들은 설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놓고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다음 부분을 한번 보죠. 최근에 상승했던 패턴, 상승과 횡보의 상승형으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차트를 먼저 봤으니까 기억들 하실 거예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은 동반해주면서 상승을 다시 하더라. 상승 N자형의 목표치를 채우고 난다면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정해지더라. 그렇다면 이 횡보를 하는 구간들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맞느냐, 매도를 한 사람이 맞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30분봉 캔들을 이용해서 양봉이 맞느냐, 아니면 음봉이 맞느냐, 이 부분들을 보고 장대 양봉, 즉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시가 그리고 고가 부분들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 자리대가 평균 단가더라. 그 자리를 구하게 되고 난 이후에 리스크 관리하게 된다면 그 시가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그 만들었던 자리를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봤었겠지만 물량이 매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흔적을 찾아봤었습니다. 큰 상승을 했던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 부분들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단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많이 빠진 종목, 즉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목표치가 큰 주식을 선택을 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들은 다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많이 빠졌던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대형주를 한번 볼까요? 우선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부분들은 없는데 효성이라는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자, 효성 일단 보시게 된다면 많이 빠져있던 그런 주식들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많이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방향성을 정했고 난 이후에 N자형의 상승 마디를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단기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매매를 할 때의 기준, 즉 투자를 했을 때의 기준점은 241선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241선, 61선, 121선 이거 무시해도 좋습니다. 지금 패턴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선의 방향성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1선이 고점을 형성해주고 숙이고 내려오는 부분들은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반대로 21선이 거만하게 위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이에요. 21선이 방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N자형의 마디가 나왔고 그렇다면 단기 매도의 자리다 라는 분들 아마도 차트를 보니까 쉽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에 기어 내려왔던 흐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N자형으로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파악법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이면 아마도 19일일 겁니다. 19일이면 이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수급파악법을 좀 보게 된다면 이날 기관 쪽에서 31만 6천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거래량은 100만 주 수준이었어요.
100만 주 수준이었는데 따져보니까 약 총 거래량의 30%가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 쪽에서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여주세요. 즉 누군가가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기관이더라. 그렇다면 평균 단가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바로 24,350원에서 24,500원까지니까 요 자리대를 더해보시면 평균 자리가 나올 겁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약 24,400원이나 450원, 350원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대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차트를 좀 볼게요. 어떻게 됐나?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날이었었죠. 그렇다면 약 2만 저가 번역이 24,500원에 좀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을 보게 된다면 저가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저가가 약 24,300원입니다. 그렇다면 24,400원이나 24,300원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후반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돼 있다면 충분히 단타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4,300원, 400원, 5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약 8%에서 9%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어떤 뛰어난 기법보다도 눈에 보고 눈에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평균 단가를 구하고 그리고 매수라는 그 부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봐볼게요. 자,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은 SF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승을 한 차례 해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요. 자, SFA가 장비 섹터죠. 삼성전자에서 여전히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와 있고 목표치는 나와 있죠. 거래량이 약간의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뚫어 넘었으니까 수급 주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 주체는 누가 나와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땡 하고 보니까 과거에서 또 횡보를 했을 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매수가 시작됐던 54,000원권역에서 56,500원권역 이 자리대를 대충 나눠보게 된다면 약 55,2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그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누군가 매수했던 자리대가 좀 더 많은 물량이 있다면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충 한 55,200원, 300원 이 정도를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55,300원 자리대니까 약 이 자리대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목표치는 저가에서 올라갔으니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마디의 목표치를 따져 놓고 났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약 58,000원대 후반권역, 59,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고점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손절은 어디로 할까요? 손절은 그냥 52,800원대 전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 8%에서 9%인데 대비해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짧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이 종목군들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짧게 MDS 테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 MDS 테크를 좀 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줬고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15,400원대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날 전날 종가가 14,800원대였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5,000 초반권역대, 15,100원이나 200원권역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를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바로 매수 포인트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가가 14,7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누군가는 매수해놓던 평균 단가를 구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21선이 대가리를 들었는지, 즉 머리를 들었는지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고 5일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장기 평선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고점권역인지 아니면 전 저점의 부분인지 이 부분들만 확인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결론을 좀 내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준을 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와 매도 혹은 수익 실현과 손절, 이 부분들을 정해 놓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다음 주 시장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재훈 멘토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한 종목은 셀바이오텍과 또 파워로직스, 시그네틱스였습니다. 계속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들과 또 멘토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